그런데 또 하나의 그 거인이 나타났어요. 퀀텀 컴퓨터,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 양자 컴퓨터가 한때 들어왔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 있을까요? 연세대학교에 있어요. 네. 연세대학교에서 신약 개발을 해요. 몇 년 걸리고 몇 달 만에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가 5번째로 양자 컴퓨터를 보유하는 국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이름만, 무늬만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 IBM 정식 버전으로. 미국에서는 그게 특수 아이템이에요. 이거 중국에는 팔지도 않는 정도로. 왜 되시죠? 6번째가 스페인이었다고요? 그만큼 나가고 있는데 2030년에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기존에 있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갖고 계신 분, 난 비트코인이 있다, 암호화폐이 있다, 네, 뚫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2030년까지예요. 더 빨리 뚫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일단 우리 선임과 먼저 흔치는 않을 테고, 그 하는 사람들이 큰 사람이 조직인데 뭐 이렇게 임자 없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빈도 뭐라 그런 것부터 가져갈 것 같아. 그래서 큰 돈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양자 내성 암호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양자 내성 암호, 양자 컴퓨터로도 뚫리지 않는. 그런데 양자 컴퓨터와 블록체인이 합쳐지게 되다 보면 어떤 행위냐면, 이게 지금 가장 무서운 거예요. 기존의 법정 화폐, 이것을 피아트 머니라고 불러요. 피아트 머니. 우리나라의 원, 미국의 달러, 일본의 yen, 이게 피아트 머니예요. 피아트 머니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생각하는 나라 어딜까요? 미국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혹시 미국 다녀오신 분 있어요? 최근에?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노숙자가 많이 들었어요. 갔다 왔거든요. 그것도 작은 도시가 아니라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디트로이트, 뉴욕 이런 데가 지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더 트럼프는 더 세게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도 이제 마지막 해보려고. 그런데 세상 흐름은 법정 화폐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암호화폐를 통해서. 아마도 이거에 대한 것은 아마도예요. 제 생각은 미국과 러시아가 먼저 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요새 EU가 달러 중심의 이런 것을 반발하고 지금 유로로 하지 않을까 하잖아요. 그러면 유로와 위안화와 루블화를 합치는 어떤 이런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럼 미국은 경기 나빠지면 달러 찍어서는데 찍어서도 소용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역과 금융거래 핵심 인프라 자리 잡게 될 것이 5년 안에 예상이 된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예상이고요.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릴 것 같아요. 미국 기축통화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재미있는 게 있는데, 한국과 이스라엘 같은 기술 중심 국가들이 빠르게 부상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볍고 빨리 할 수 있어요. 그쵸? 초보자 통신만 한다 할 때 남들은 야 10년 걸려봐야 우리는 샥 했잖아요. 아직도 미국 가면은 이 핸드폰 받으면 지도를 줘요. 무명지역. 이 지역에서 우리 벤처집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랬다 난리 나죠. 왜 물론가 독도 안 터집니까? 막 이러는 거죠. 그럼 그 배합에 또 기술을 설치해야 되니까 참 이상한 나라죠. 심지어 전체에서 안 터진다고 아무 전철 아마도 저는 확인 안 해봤지만 그 나라의 수도에서 전철을 탔을 때에 어디서는 인터넷이 터지는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영국 갔었는데 안 터진 건 되게 많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해요. 지하인데 당연히 안 터지지. 우리 왜요? 지하인데 당연히 안 터지지 않아. 지하인데 왜 안 터져? 뭐 이런 거예요. 올라가는데. 심지어는 북한에 올라가는데 등산은 안 된다. 거기 대단하고 지금 산봉우리 만나고 기준인 거 아시죠?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기술 중심 국가들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는데, 인공지능, 반도체, 보안, 로봇공학 이런 분야가 앞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분야라는 거죠. 초고속 통신망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 혁신적으로 인터넷을 여기서 가운데로만 보겠습니다.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라고 해요.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이게 지금 2003년에 사용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양재영 선생님, 우리 양신의 양재영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서 칩을 하나 꼽았어요. 막 대화하다가 생각이 안 나요. 잠깐 기다려. 빡빡빡 해서 찍 서버에 접속해야 돼. 아, 그거 말입니다. 바뀔 수 있단 말이죠. 브레인과 컴퓨터가 교신하는 것을 지금 실험적으로 되고 있고 그 분야에 일론 머스크가 투자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용한 목표가 2030년. 그러면 부자들은 더 똑똑하게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힘들게 사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기술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고요. 2030년 새로운 세계 질서가 펼쳐질 것 같죠. 여기서 밑에 세 번째, 미국의 금융 헤게모니가 약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 증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은 미국 국채도 위험하다 이런 말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트럼프가 이렇게 저지른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로 한국 뉴스보다는 미국이나 프랑스 뉴스, 심지어는 알자지라인가 뭐 있잖아요. 그걸 보고 막 그래요. 영어하고 했더니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미국의 초조함이라고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생각보다 초조한 거예요. 이렇게 놔뒀다가 우리 큰일 나겠다. 왜냐면 아니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미국이 한 번이라도 한 나라씩 붙은 적이 있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공격한 적이 있어요? 심지어 그들이 5번이나 생각했던 유럽을 향해서도 야, 딱 내가 할게. 그래야 안 돼. 덴마크 거잖아요. 유럽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초조함이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고.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 강의 듣고 아까 얘기했던 인공지능에 몇 가지 배워가지고 그때 인공지능과 함께 길을 걷길 잘했다. 이런 말 하면 좋겠어요. 오늘부터라도 물어보면서도 괜찮아요. 물어보면서도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핵심 포인트 하나는 네이버가 만든 인공지능이 있어요. 하이퍼클로버 X. 한글화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챗GPT나 뭐 그록이나 코파일럿으로 쭉 한 다음에 그걸 복사해가지고 이걸 한국 시험할 때 잘 구조를 해서 그러면 정말 잘해줘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한복 말했는데 한복이라는 마케팅과 한복과 관련된 이런 컨텐츠를 이해하는 것이 미국에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는 미국에 공간이에요. 그걸 뭐로 답하겠지? 그래가지고 야 이거 미국에인 챗GPT가 이렇게 설명해 준 거야. 이것을 한국 시에 맞게 좀 해줘. 그러면 하이퍼클로버스가 아주 음악해줘요. 이런 것들도 이제 팁이에요. 인공지능 하나에 머무르지 말고 갈아타면서 움직여라. 아무튼 일자리 혁명이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회의록을 정리해주고 자동으로 이미 지금 실습되고 있어요. 저도 몇 군데 쓰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클로버 노트 쓰시는 분 저분한테 배우세요. 손 드신 거. 자, 누군지 보세요. 저분한테 배우셨는데요. 클로버 노트 좋죠? 근데 외국에서는 그게 10불짜리예요. 월 10불 혹은 50불짜리예요. 우리는 얼마야? 공짜. 대한민국이 공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클로버도 딱 틀어놓고 회의록에서 2시간 회의하고 야 지금 회의한 내용을 요약해줘. 그러면 두서 없이 하는 얘기로 쫙 정리해 주죠. 저분 꼭 기억하다고 배우세요. 회의록을 정리해 주는 거. 대한민국에서는 클로버가 짱입니다. 그리고 돈 주고 하는 영어나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것들은 한 번 더 번역을 거치기 때문에 좀 불안전해요. 스마트 팩토리에서 로봇이 제품을 검사하고 조립하며 병원에서 분석하는 거, 법률, 금융, 교육에 활약하는 이러한 인공지능들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대한민국에는 100% 위기입니다. 맞죠? 어찌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갑자기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바인 줄 알았는데 저한테는 방위 6배 내리잖아요. 만약에 내면 우리는 그 예산이라는 게 이제 정부 예산. 그러면 사회복지에 들은 돈을 빼거나 교육에 돈을 빼야 돼 국방에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가난해 줄 수 있잖아요. 삶이 유탁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죠? 방위비가 차는 비중이 큰데 그런 얘기해서 어쨌든 우리는 다 나쁘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오려 합니다. 인공지능의 등장.
위기인가 기회인가. 근데 여기는 반반이에요.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 그게 뭐예요? 위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느 생각을 주려고 하고요. 휴먼 로봇, 휴먼 로봇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전정을 전공하고 첫 직장인 LG그룹의 대졸 신입 공시로 들어가서 그 당시 금성사, 지금의 LG전자의 컴퓨터 연구실에서 엔지니어로 있었어요.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냐면 IBM에서 주는 레퍼런스 보드를 가지고 우리 실제에 맞게 만드는 거였어요. 소프트웨어도 짜고 거기 칩들도 위치를 갖고 우리에 맞게, 그죠? 그리고 주변 기기들도 뭐 시리얼 포트를 한 개였다고 두 개를 늘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즉 기본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로봇에서는 다 틀렸거든요. 표준을 만들겠다고 오래 선언한 겁니다. 누가? 젠슨과 엔비디아가. 그래서 이런 거 만들려면 내가 표준 드릴게요. 소프트웨어 기본 알려줄까요? 조금 수요가 되겠고. 그럼 누구나 로봇을 쉽게 싸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신호탄이죠. 자, 양자 컴퓨터, 퀀텀 컴퓨팅을 하죠. 이것이 이제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는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예요. 구글의 양자칩이 윌로우인데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는 이름이 프론티어입니다. 현존하는 슈퍼컴퓨터 제일 빨라요. 그런데 프론티어가 10의 24제곱, 일시, 백천만, 해 있죠, 해. 근데 해가 아니라 100회는 더 큰 문제. 이것을 얘한테 딱 던졌더니 5분 만에 풀었어요.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첫 번째는 암호화폐의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양자 내성을 가진 암호화폐를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암호화폐 매스를 가르쳐서 핵무기 코드를 찾아내면 미국이 이런 걸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일 할 수 있어요. 북한에 싹 침투 들어가서 해킹한 다음에 어디다 쏘는 거예요? 어디로? 북경으로.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암호를 풀 수 있으면. 그래서 지금 이제 전부 다 난리가 난 상태이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지금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올해의 단어는 넷서브라는 생각을 하래요. 도저히. 여러분들 해당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가장 넷서브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는 유튜브예요. 정식 정보가 아닙니다. 거짓 정보이거나 찌라지거나 어떤 감정을 막 북돋아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정치 보겠습니다. 저 주변에 많이 있어요. 민주당. 그러면 절대 국힘과 안 가요. 민주당과 뭐 자기는 공부해요. 국힘. 절대 민주당 얘기 듣지 않아요. 국힘과 자기는 공부해요. 그러면 분열이 더 심각해지죠.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 예를 들어서 왜 없이 우리 양명 선생님은 국힘을 지지해. 김정 선생님은 민주당에. 그러면 서로 시간을 주고받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내 생각이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화합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 딱 하다 아닌 것 같으면 아예 정치계 하지 말자. 근데 사실은 우리 생각이 섞고 있던 거죠. 더 발전할 수 있는데. 그죠? 네, 그런 것을 이제 애써보는 단어를 했어요. 유튜브 시청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덜하는 영상도 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그랬는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활동 굉장히 중요해요.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끈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모이지만 결국 끝나고 나서도 또 에피소드 하고 그러면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생길 거예요. 생각 여행과 생각 훈련을 해야 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좀 생뚱맞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르헨티나골 날 것이다라는 얘기 예측하는 사람들이 내린 증거 중 하나가 철강업계의 위기예요. 철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기반입니다. 도로를 닦을 때 철근 들어가죠. 옆에. 그 다음에 또 자동차 만들 때 철 들어가죠. 건물 지을 때 철 들어가죠. 이거 지금 문 닫기 시작했어요. 포스코에서 45년 동안 불 때도 거에 중시했어요. 현대전자. 그럼 어떻게 되죠? 누구한테 사고 있어요? 중국. 중국이 가격의 결정을 가지게 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너무 미국과 친한 것 같으면, 너희한테는 5배를 팔려요. 그럼 하는 데는 뭐예요? 없으니까. 우리 문 닫았으니까. 그쵸?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기초 산업이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미국처럼 했어야 돼요. 남미처럼 중국산에 대해서 막 200% 관세 때리고 막 그러면서 자국을 지키는 게 기본이니까 이건.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잖아요. 그죠? 눈치 보고 막 하느라고. 그러면 못 놔뒀어요. 보다시피 철강업계의 위기는 대한민국 기초산업의 위기입니다. 한편 소프트웨어 쪽 들어갈게요. 소프트웨어 쪽 들어가면 지금 3대 대전환 시대가 왔다고 그래요. DX와 AX는 하나 묶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과 특히 디지털 변화 중에서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이런 변화, 이게 하나의 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통역 때문에 저기 태국을 갔었는데 거기 신문에 보신 분 있나요? 아침 제가 갔을 때 영어로 신문 보셨어요? 이렇게 물이 바닥에 올라가지고 비행기가 착륙을 못했어요. 너무 커가지고 이게. 그런데 검증해봤더니 이것은 지구 환경의 변화 때문이라는 거죠. 그따위 글이 없었어요. 영어는 있어도 그냥 뭐 종이장 올라왔던 것을 조그만 거에 있었지 그렇게 비행기가 크게 불 적은 없었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매우 중요하다. 2030년 시뮬레이션을 컴퓨터가 했는데 인천 앞바다와 그 다음에 새만금, 부산 쪽이 물이 잠기는 거 나와 있어요. 궁금하시면 그린피스 그리고 2030년에 검색해보세요. 나옵니다. 그게 지금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린과 관계된 것 그쪽 비중이 중요하고 마지막에 CX 이게 참 우리한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오는데 문명 대전환 속에서 놀랍게도 K컬처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아까 한번 하신 분 했잖아요. 한번 하신 분 그걸 잘 응용해서 세계인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는지 연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류가 당면한 위기와 대한민국 위기를 놓고 볼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인구 절벽과 고령화가 매우 심각해요. 다른 어느 거보다 애를 안 낳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편하게 살고 싶은데 돈을 못 할 거예요. 그죠? 연금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스에서 의료가 잘 팔던 나라예요. 위기가 왔죠. 연금 5분의 준 거 아니에요? 500 받던 사람이 100 받는 거예요. 100 받던 사람은 20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교수들이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접시단도 막 그랬어요. 살기 위해서 기본 생활이 안 되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인구 절벽은 정말 심각하다. 고령화. 아유 참 젊은 사람들이 정말 미안한데 우리가 안 죽어요. 정말 즐기기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고령화고, 근데 초고령화 국가이죠. 사회 안정도 앞에 정치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DX만 살펴보게 되면 디지털 대전에서는 결국 연결 데이터 인공지능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는 일에 이것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래를 한번 예측해보는 거죠. 어떤 미래가 될 것인지, 나한테 그것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리고 단어를 적은 이유는 제가 최근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쇼크를 많이 받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Live your own dreams. 당신 자신의 꿈을 만드세요. 세우세요. or 그렇지 않는다면 someone else will hire you. 누군가 당신을 고용할 것입니다. to build it. 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니까 마지막 사람들이지만 그게 정치인이 될 수 있고요. 그쵸? 어쩌면 대한민국 입장할 때 미국이나 중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중국이 왜 서해에다가 그 세월호 내 땅 하겠어요. 우리는 지금 못 느끼고 있지만 비슷한 일로다가 지금 필리핀 쪽과 베트남에서 그렇게 하고 실제로 부대 파견해가고 홍콩을 가지고 집 땅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서해안에 어느 날 확 쫄아난다고 그래. 그 중심으로 해서 힘의 정치하니까. 이럴 때 우리가 뭔가 말을 하고 제대로 대응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거죠. 이러한 아날로그 대상과 이런 디지털 대상이 있어요. 저에 대한 소개는 하면 저희는 책들을 내고 있고 컴퓨터에 한 15년 정도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정보에 따른 블록체인 평가 이론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는 예산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이렇게 양성길이 세계 검색하면 제가 나오죠. 21년 되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한복 입은 거 보여서 한복대인데 나와서 제가 패션쇼도 해요. 그래서 제가 상 탔었는데, 예. 하여튼 가끔 이렇게 일탈을 하려고 그래요. 죽어라고 가기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 기회가 있어 나가고, 이건 이제 제가 거의 소년 같은 시절에 골드스타 적혀 있죠? 엔지니어 시절에 찍은 사진이고요. 수시로 마라톤 이렇게 하고, 예, 또 강의하고 그런 거 하고 있어요. 방송실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방송은 좀 여러분들이 못 본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길고 재미없는 것들이에요. 연예 프로가 아니라 기술을 쉽게 쓰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YTN 청사 특집으로다가 4차 산업혁명과 직업 탐방, 그래서 8개 직업을 4개씩 쪼개서 1주, 2주로 했는데 제가 혼자 나가서 그걸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성공적 과학도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발견, 기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암호화폐, 가상계산 수사법, 뭐 이런 것들 주로 나가서 이렇게 그 전문가 의견을 하는 쪽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 영상을 제가 자주 하는 이유는 보통 다른 데서 할 때는 여기에 I 엔지니어, L 전자 연구실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는 방송사고나 그대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죠. 이렇게 보면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가장 몇명 없는데 얼굴이 좀 다르게 보이는 것은 2시간 전에 가서 얼굴에 떡칠을 하고 화장을 하니까 네, 저렇게 변하더라고요. 네. 여기죠. 제가 다르게 보이죠? 네. 여기 하얗게 하고 막 머리도 막 두 명이서 그냥 한 명은 칠하고 한 명은 머리 막 하고 그냥 2시간 하고 나니까 변신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누구지?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네, 왜냐면 빛이 세니까 빛을 반사하는 것 때문에 아마 이거 없애는 것 같아요. 반짝거리는 것을. 네. 그리고 이제 동시에 통역도 하고 있고 영어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건 영어 강의한 장면이에요. 몽골에 가서 영어 경시대에서 한 학교에서 우수한 애들 한 명씩 모아가지고 300명을 모았는데 거기서 제가 9시간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그런 강의예요. 또 이런 것은 이제 동시 통역하는 거. 한 370명인가? 이렇게 왔었는데 무대에서 6시간 동안 진행할 때 우리 부스에 들어가서 코리아 적혀 있죠? 채널 3 누르면 듣고서 이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런 거. 왜냐하면 자꾸 움직여야지 썩지 않죠, 뇌가. 아까 넷서버 나왔잖아요. 그죠? 유튜브 보면 이런 데 다니면서 나는 계속 뇌를 돌리겠다. 변하는 거 본 거예요? 자, 여기 샘 울톤이라고 하는 챗GPT를 만들어서 이런 얘기했죠.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를 재구성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재건축이라고 있죠. 재건축할 때에 그 집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없애버리고 심지어 턱까지 파죠. 거기다가 이렇게 지하주차장 만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직업 자체가 확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형태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 재산과 디지털 재산을 넘나들어요. 우리가 물리적 재산도 이게 우리 물리적으로 봤잖아요. 디지털 재산은 여러분이 하는 일 혹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온라인상에 표시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점전이 필요합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넘나들어야 돼요.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어요. 네모졌다, 세모졌다, 색깔도 변하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어쩌면 가장 불행한 세대가 될 수도 있어요. 노력을 안 할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는데 굶는 수가 있어요. 제가 외국을 나가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딱 얼굴 보고 전에는 일본말로 알아봐요.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고 전에는 이제 일본말로 하거나 중국말로 하거나 했는데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는데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결정적인 그 기여는 2개의 회사가 있어요. 미국 회사가. 하나는 넷플릭스라는 회사이고 하나는 애플. 넷플릭스와 애플 TV에 한국과 관련된 컨텐츠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높아도
사람이 안 보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좋아하니까 또 후속도 계속 찍고 막 그러니까 본연이 한국에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소소한 일인데 예, 그들을 막 즐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질문을 다니는 걸 막 질문해서 전혀 모르겠는데 뭐 무슨 그룹 여자애가 지금 아프다면서요. 이런 거 나는 그런 이런 거 생각하는데 걔네 거 외우는 거예요. 달달달달 신기하더라고요. 누가 군대 갔다면서요. 나중에 이제 호텔로 점등해보면 군대 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걔 언제 제대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알아? 간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관심 있게 봐요. 외국에서. 즉 코리아가 특히 서울이 주목을 받는 도시가 되었어요. 여기는 반포입니다. 지금 반포에 혹시 토요일날 저녁에 가보신 분 있나요? 중국인이 아니라 유럽인, 미국인 이런 빠글빠글해요. 그 이유가 단순해요. 이 사건이 있었어요. 루이비통이 패션쇼를 잠수게 됐습니다. 신제품 발표를 돈 한 푼 안 내고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루이비통이 새해에 이렇게 패션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유치하려고 파리, 뭐 런던, 뭐 밀라노 이런 데서 유치하고 그 시 자금을 갖다 돈을 줘서 오게끔 하는데 이게 너무 이게 K-팝이 막 올라가고 K-컬처 올라가니까 내부회를 했는데 한국이 앞으로 우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이잖아요. 장도까지 다 했는데 서울에 연락해와 서울시에 전화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신제품 내년도 신제품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얼마 줍니까? 그랬을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한다니까요? 그래서요.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니, 이거 잘못된 거 같다. 그래갖고, 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걸 왜 답을 해야 되냐고. 분위기 모르겠다, 우리는. 그죠? 결국은 그들이 돈 내고 했어요. 교통통제에 대해서 돈 들어간다. 그리고, 맞잖아요. 우리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여기, 잠수경이 보다 여기다, 이렇게 말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원상복귀 되잖아요. 돈이잖아요. 너희 때문에 붙인 거니까 원상복귀하면 돈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성장에서 전 세계에서 와 하는 거죠. 그들이 볼 때 이게 우리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소개할 때 오늘 여기서 있는데 저건 한강에 떠있는 동명섬이라고 합니다. 뭐 그러면서 사람이 만든 섬이다. 저건 공연도 할 수 있고 뭐 크다니까 또 이 찍으면 멋지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여기 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 밀어서져요. 서울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치에서 조금 벗어나면 일본에서 동물거리가 여러 사장님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저 사람에 뭘 팔면 되겠다. 그쵸? 우리 한복하시는 분은 뭐 한복 대회를 하든가 판매를 하든가 예를 들면 네. 자 한편 부산도 떴어요. 덕분에 여기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이정선 선생님이 굉장히 똑똑을 갖다서 2030 엑스포가 부산이 졌어요. 그럼 이긴 도시 어디예요? 아무도 몰라요. 전 세계 똑같아요. 이긴 나라는 아니죠. 사우디. 엑스포는 도시간 경제입니다. 우리가 여수 엑스포, 대전 엑스포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우디는 반칙했어요. 나라에 아무도 몰라. 그냥 이번에 사우디 편 찍어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우리는 부산서 그리고 코리아 이렇게 돼 있었는데 홍보할 때 보면 부산 이스 레이포 엑스포 그랬죠. 우리가 안 된 이유는 사실은 사우디가 논리적으로 맞았어요. 뭘 얘기했냐면 올해 2025년 엑스포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대전 엑스포나 여기보다 이게 훨씬 큰 엑스포거든요. 그죠? 그 2025년 엑스포 5년마다 열려요. 엑스포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또 5년 뒤에 그 옆에다 한국에서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득을 하면서 우리를 지원해주면 너희한테 뭐 해줄지 다 푸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는 우리도 몰라요. 다른 나라는 똑같이 몰라요. 근데 덕분에 부산이 떴어요. 그럼 부산도 어떻게 마케팅 하면서 외국인들을 오게 하거나 아니면 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정치인들은 관심이 없죠. 전혀. 네. 자, 이제 72시간 이야기예요. 52시간. 주당 52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기술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이야기예요. 밤새 일을 하고 있죠. 반도체하고 해서. 한국은 퇴근하세요 하고 있죠.
퇴근하지 않으면 삼성 같은 건 이재명도 감옥 가요. CEO를 잡아놓을 수 있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거 아시나요? 사장이 한 것도 아닌데 부장이 하더라도 사장을 감옥을 넣게 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사장은 어떻게 할까요? 경비를 동원해서 야, 나 감옥 들어가는 건 누구야? 연구소장 너야? 빨리 불 꺼봐. 나 나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제품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반도체에 10년이 있었잖아요. 보겠습니다. 여기서 R&D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축적의 시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노조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노조가 얘기해요. 이렇게 50년 해놓으면 그거 빨리빨리 안 되면 사람을 뽑을 것이다. 그러면 고용이 된다 하지만 기업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기업은 그렇지 않아요. 10명 뽑는 것보다 똑똑한 한 명이 아웃풋을 더 내게 돼요. 차라리 돈을 더 주겠다는 거지.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노조 하시는 분들은 기업을 운영 안 해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쉬어도 하겠지 않아요? 10명 하면은 오히려 의견 동의 안 돼가지고 더 천천히 가요. 그게 현실이죠. 주 52년이 바로 반도체가 성공했던 축적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고 2024년 리비에서 안타깝게도 모든 기술에서 우리는 중국에 완패했습니다. 그 뉴스 들어보신 분 있어요? 5개 부분을 평가를 했는데 완패했어요. 이것은 2년 뒤를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기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2년 뒤 생산할 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원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료를. 우리나라에도 나왔고 미국에서도 한국의 반도체 시장이 끝났다. 삼성 끝났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52년 때문에. 그래서 TSMC, 우리 경쟁자이기도 하죠. 대만에 있는데 24시간 불 켜주고 연구합니다. 3교대합니다. 3교대. 3교대. 연구원들이 3교대라는 게 우리가 뭐냐면 추석 연휴나 구정 연휴나 쭉 쉬는 게 없는 거예요. 계속 불려야 되는 거죠. 그 목표 맞춰서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엔비디아, 미국 회사이고 지금 돈 다 뜯어나가고 있죠. 주 7일 근무를 합니다. 엔지니어를 실험 나가라는 거예요. 대신 급여를 많이 주죠. 이게 세계적인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지금 알죠? 우리 삼성이 돈이 많으니까. 삼성전자가 R&D 투자하는 금액이에요. 점점 더 하죠. TSMC가 투자 조금씩 더 하죠. 그런데 이익은 TSMC가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됐죠? 우리는 잘못된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수치가 있습니다. 2018년 24%에 달한 한국 반도체 점유율이 13%로 9%나 하락했어요. 9% 맞죠? 아니라 11%. 이건 심각한 신호예요. 우리가 최고의 수출 아이템이 반도체와 자동차인 거 아시죠? 한 축이 무너지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거 신경 안 써요. 이건 지금 당장이 아니거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경험도 하고 있죠. 아무튼 중국과 미국이 아주 빡세게 오고 있어서 우리에게는 기회가 아닌 위기가 오고 있지만 그걸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2016년에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였습니다. 큰 회사, 마이뱅 같은 회사의 CEO들이 하고 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 하버드 이런 데서 그 총장이나 그 높은 교수님들 많이 와서 한 1000명 정도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간 했는데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2016년 1월 달에요. 세계를 진단해보니 지금 커다란 위기가 오고 있는데 산업혁명이 오고 있다고 진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이게 4번째 기술혁명이다. 근데 이 산업혁명은 기술을 근간으로 한다. 1차 산업혁명, 1차 석탄이란다. 전기의 힘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영국이에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나라. 영국은 그 유럽에서 병간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영국이 해가 지지한 나라에서 전기 기술자를 발전시켜서 전기도 다 기차도 가고 전기도 다 배도 가고 그런까지 고도화가 일어났죠? 근데 영국도 한눈 파는 사이에 그 사이에 식민지였던 미국에서는 과학 우대 정책을 하게 되었고 에디슨 테슬라가 중심이 된 전기에 대한 투자였어요. 그게 2차 산업혁명이에요.
2차 산업혁명은 밤에도 불을 켜서 일할 수 있고 공장 자동화, 팩토리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뭔가 다르게 하는 거죠. 1차와 2차 산업혁명 때 대한민국은 집지 신고 다녔어요. 맞죠? 그런데 3차 산업혁명이 왔어요. 이것이 기술이 세 가지인데 컴퓨터, 반도체, 인터넷이에요. 제가 삼성이나 현대자동차그룹에서 롯데그룹에서 사장을 모아놓고 관련 쓰는 것은 제가 이번에 다 있었던 거예요. 본의 아니게. 컴퓨터, LG, 반도체, 인텔. 그리고 인터넷. 제가 개인 사업하면서 했던 것이 인터넷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엮어가지고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3차 산업혁명의 최대 수혜주 국가가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경제 랭킹 200개 나라에서 한 180등, 밑에 시계 빨랐는데 10등으로 껑충 뛰었잖아요.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였고, 이게 3차 산업의 혁신이에요. 여기에는 온 국민이 힘을 합친 것도 기여를 해요.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분열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혹시 그 김영호 선생님 같은 경우 기억을 더듬으면 초등학교 때 제격정이 1년에 그러면 6시에 빗자루고 나서 청산도 있나요? 우리는 그런 기억을 공유하잖아요. 무슨 일인지 모르시죠? 일본은 신세대라고 부르고 우리는 전공용어로 쉰세대라고 불러요. 네, 우린 쉬었습니다. 우리 그랬어요. 6시에 그거 안 하면 그 6학년 홍아한테 혼나요. 빗자루 가가지고 부엌을 정해서 8개 써놓으면 쓰면서 막 그러고 다니다가 또 자전하고 6시만 되면 대격정이 1년에 노래가 나오고 마을마다 서울이고 지방이고 우리 하나 됐단 말이에요. 그때 뭐 야간강이 없었다고요. 나만 우리 당은 잘 살아보자. 여기에 보고서 같아요. 지금은 우리 당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 당을 한번 잘 살아보자. 네 당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아무튼 2016년에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017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유럽의 에어버스 아시죠? 비행기 만드는 거의 두 개가 하나는 보잉이고 하나는 에어버스 유럽이잖아요. 이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내가 운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컨셉을 내놔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화되려면 아마도 한 30년 될 것이다. 30년. 그 이유는 이게 생명을 담보로 실험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제약도 10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적이니까 10년은 걸릴 것이다. 30년은 걸릴 것이다 얘기했어요. 얼른 시켜나죠? 이때부터 돈이 계산되는 거예요. 그죠? 운전을 하죠? 달려가다가 이제 멀리 가야죠? 그러고 여기서 딱 도킹 해놓으면 할 것이 와서 도킹 한 다음에 요런 밑으로 빠져서 쭉 어디로 가요. 그죠? 그랬는데 아까 30년 얘기했죠. 2047년에 사용가 되는 거죠. 중국이 했습니다. 오피셜리 China has officially approved flying taxi.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날아다니는 택시를 승인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 땅을 달리는 택시에서 막 대박을 했는데 다 잡았죠. 중국이 다 잡았죠. 우리는 불가능할 거야.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두바이에 수출한다, 사우디에 수출한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개발을 못하고 있죠. 기술은 우리가 빨랐어요. 그죠? 자, 한편 미국도 시작했어요. 제 미국 친구가 보내온 건데 미국은 52개 중인가 51개 주가예요. 50몇 개죠, 그죠? 우리 양주 몇 미국의 주가 몇 개예요? 51개 아니면 52개죠? 52개? 나 모르는데 52개 할게 잘 모르는데 우리 김현우 선생님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럼 52개 주마다 각각 법이 달라요. 그런데 이 나르는 물체에 대한 승인을 가장 먼저 해준 데가 캘리포니아주. 다른 데는 안 돼요. 하나의 나라 안에 또 나라가 있는 거죠. 한일전 이렇게. 그죠? 똑같이. 근데 여기서 다른 주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지금 텍사스주가 우리가 하겠다고 승인한다고 했어요. 이 업체가 거기로 갈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그러다 보면 미국 전역이 다 움직이겠죠. 그죠? 운전을 안 해요. 이제 또 거기 나오는 거야, 이렇게? 네. 혼자 가잖아요. 운전대가 스스로 지가 알아서 움직이고. 이런 시대예요.
한편 중국에서는 침략을 했어요. 우리 자일로라고 아시죠? 이렇게 하는데 넘어지지 않는 거. 보기 이렇게 넘어지려면 내가 잡아서 물에 딱 잡아주고 이렇게 이러고 잡아주면 안 넘어지게 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자일로 댄싱 기술이라고. 그 기술을 넣어가지고 오토바이에 달리게. 사람 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갔어요. 그러면 접었던 그 날개가 펴지면서 목적지로 알아서 날아가는 거예요. 뭐가? 오토바이. 지금 중국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한편 전 세계에서 로봇 관련해서 강국이 미국이었어요. MIT의 공학 박사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기술이 너무 뛰어나고 특허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피할 수 없다 판단해서 손정희가 샀어요. 큰 돈을 주고. 지금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현대자동차 그룹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세계적인 로보틱스 강국, 그러면 한국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런 미국의 그 MIT 박사들이 하지만 주인이 한국이니까 그랬는데 특허 따위는 신경 안 쓰는 중국이라고 있죠. 우리 이무시는. 그쵸?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보선 단수 이런 일은 없어요. 아직은. 한 발로 더 갑니다. 뛴다 보세요. 물에서도. 한 발로 하죠. 이렇게. 자, 이제 미국과 중국이 대결 구조를 벌이고 있어요. 제가 이건 왜 했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이 얼렁얼렁 할 길이 없잖아요. 혼자는 고민이에요. 여기 한국이에요. 한국이었어요. 한국. 사우스 코리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그냥 빠져나가요. 리스크를 감지하고 가야 돼요.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한 번에 빠져요. 이거 한 번에 빠져서 좀 이따가 보세요. 저 부딪히면 날아가겠죠. 중국 건드리면 으악 할 거 아니에요. 미국 거는 또 으악 할 거 아니까 전혀 건드리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둘이 싸우고 냅두고. 자, 보세요. 이제 잘못하면 빠집니다. 이제 상황, 웬만하면 빠졌죠. 이거 다 켜라. 그런데 조심해서 갑니다. 그때 으악 그러면 떨어져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이. 근데 우리 미국이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그랬죠. 미국과 중국이 싸울 때 사우스 코리아 우리는 빠져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네 그냥 싸워라. 우리는 갈 길을 가겠다. 네, 통과했습니다. 우리예요. 대한민국. 그래서 이걸 올려놓은 거예요. 저는 영상으로다가 한편 브라질에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우리 예전에 연구기관이라고 있었는데요. 자석을 가지고 앵글가 있어서 반반하게 해서 한 번만 시도를 보여주면 계속 움직이는 속도는 늘려요. 여기는 전기도 없고 기름도 없죠. 자석의 힘만으로 가요. 저렇게 앵글가 있으니 한 번만 움직여주면 계속 돌면서 반반하는 거예요. 그죠? 속도는 느리긴 하지만 여기 핵심은 이 자성체예요. 저 자성체가 굉장히 세죠. 이렇게 척척 따라오는 거죠.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아마 이제 기술적 발전을 하게 되면 우리 일상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해고가 시작됐죠. 과거에는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그래서 애 낳고 이렇게 다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콜센터를 많이 했었어요. 콜센터에 일자리가 지금 상실되고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 240여 명이 받은 해고 통지서를 한 달도 아니라 2주 후에 나갔대요. 그랬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상담원팀에 불거리로 내몰리게 된 상담원들은 부당행위를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서 일자리를 계속 주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더 잘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해도 오늘 같은 5월날 일에 돈 더 달라고 합니다. 지금 전화해보세요. 다 친절히 답합니다. 인공지능이에요. 그런데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어요. 실제로 1년 감축에 대한 위기감은 고조되어 왔지만 대량 해고가 현실화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일자리가 없어지겠다. 블록체인 인공지능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업들이 많이 사라지죠. 다방 DJ라고 했어요. 우리 김영님, 우리가 신세대끼리 얘기하자고요. 다방 DJ가 한때
우리 5대 기업의 대표 사원보다 급여 많았던 거 아세요? 아세요? 그건 몰랐어요. 제 친구 중에 있었어요. 저는 LG 들어갔는데 그 친구 현대인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노래를 좋아하고 이거 좋아해가지고 신촌에 그 독수리 다방 뭐 무슨 뭐 복지 다방 왜 뭐 이런데 이제 보면은 이런 게 있었다고요. 근데 얼굴이 잘생기고 말을 잘해요. 그래갖고 우리 본 것보다 3배 더 받았었어요. 이런 거죠. 여기 DJ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 네, 오늘은 영자씨께서 철수를 만난 지 121일 된 것을 기념하여 뭐 양님의 무슨 노래를 신청했습니다. 근데는 이런 내용의 가사인데 두 분이 가사의 내용처럼 해라길 바랍니다. 음악 들어갑니다. 큐! 딱 거죠. 그러면 그거 보고 사람들이 와 하고 그 사람 보러 또 오는 거예요. 그거가 셌다고요. 실제로 없어졌어요. 이 직업이. 그죠? 버스 안되는거 없어요. 이제 우리는 멀티타스킹을 해야 되는 시대죠.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너무나 돌려줘요. 그래서 보다 혹시 필요한 데서 탁 찍으시라고 제가 해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논란이 생겼습니다. 인공지능만으로 영화를 만든 시간이 되었어요. 실화인데요. 저 링크드인 친구 중에 하나가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요 정도를 만들려면 약 300명의 크루, 촬영 기사가 있어야 되고, 그 어떤 촬영기사는 그 카메라 종류를 2개를 써야 되니까 카메라 종류는 한 350개나 400개 돼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노 카메라, 노 크루, just AI, 인공지능만 썼어요. 그래서 약 30개 인공지능이 쓰여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이런 거다. 이메일 만들 땐 미들이라는 인공지능을 썼고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 막 그런 걸 좀 못한 게 많죠? 인공지능 종류가 많아요.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런 것이 이제 영화관에 방영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더 현실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찍기만 그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인공지능은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부만 제가 보내볼까요? 대단하죠? 이런 영화를 볼 날이 있다는 거죠. 로봇이 진화, 지금 해당된 이야기예요. 지게차 운전소를 300명을 없애버린 한 미국 회사 이야기. 생각을 바꿨어요. 지게차는 이렇게 따른다 생각했는데 얘는 옆구리를 해요. 그 이유가 이것들은 모두 사람이 좌우 만났을 때 옆을 딱 뜨니까 그냥 좌우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바로 탁 또 그냥 달리네요. 일 끝나고 나면 담배 피거나 쉬는 게 아니라 바로 달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5시와 아니 3시쯤 되면 30분간 우리는 좀 고강도로 노동했으니까 담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 30분 해야 되는데 40분 하고 그러고 말았단 말이에요. 얘는 쉴 시간에 밤에 지래, 밤에. 정확하게. 야간 2시간 있어가지고 착착 밀는 거죠. 주말 일을 해요. 300명을 빼고 제 7대인가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잘하는 거죠, 그냥. 진행기 알아서. 스마트팜, 그리고 혁명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들이에요.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지금 인공지능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로봇 이야기. 인공지능과 로봇이 합쳐지게 되면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오거든요. 아까 1차 산업혁명, 2차, 3차를 했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 기술들이 이제 화이트 칼라 그리고 블루 칼라의 직업들을 많이 변화시킬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에는 ICT 한용어를 쓰게 되는데 I, Information, C, Communication, T, 테크놀로지. 우리가 예전에 IT 강국이라고 불렀어요. 요즘 뭐라고 하죠? ICT 강국이라고 부르죠. Communication, C가 중요했어요.
1901년 미국과 유럽 간에 3,700km 가야 되는 거리를 무선으로 오다가 할 때 우리나라는 일본에 먹히기 직전이었어요. 그렇죠? 네, 4차 산업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우표로 보시면 되는데 인공지능을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제가 로봇을 해놨어요. 로봇을 잘 활용하는 친구와 가상의 세계에서 일을 하는 친구로 바뀔 것이다. 그 외에 뭐 바이오도 있고 막 그렇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뭘로 설명하냐면 자동차 경주에서 전에는 카리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타이어를 교체하고 또 뚫고 내보냈어요. 생명이 중요하니까. 한 팀이 그동안 추가 훈련을 연습해가지고 2초만에 타이어를 가르치게 했어요. 지금 이게 표준이 되었죠. 동양인은 절대로 쇼트트랙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을 미국이나 독일의 유명한 학자들이 이론을 내놨어요. 그 이론을 니네 다리가 짧잖아.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쇼트트랙 누가 경제해요? 사우스코리아예요. 다리 쭉 뻗어. 지금 다 그거 하잖아. 그쵸? 그리고 활 쏘는 거. 활 쏘는 것이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는 우리 거 아니었어요. 우리는 처음에 메달 따는 것은 다 싸움, 이런 쪽이었어요. 뭐 레슬링, 권투 이런 거였다고. 맹목을 하는 거. 이렇게 기술로 하는 것은 꿈도 못 보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활 쏘는 걸 우리 채우잖아요. 상식을 깨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들이 없는 명상이라고 우리 부르죠. 명상. 그쵸? 아무리 막 야유 소리 들려도 다 맞추잖아요. 중국에서 얼마나 버텨야 그런데요. 중국에 우리 할 때 막 깽갈 치고 코로나에서 난리란 말이에요. 명상하니까 우리 안 들리는 거야. 이게 딴 나라는 그렇게 흔들리는 놈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전략을 가리겠듯이 자동차에 동전 못하는 거죠. 핸드폰 이제 우리가 마윈이 유럽에 간다는 얘기를 살펴봅니다. 앞으로 2030년 되게 되면 이런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할아버지 세대를 보면 16시간 깜깜할 때만 자고 편하게 일을 했잖아요. 오늘과 같아요. 근데 이것은 상류층이 오고 중요한층이 없어지고 하류층은 휴관을 해주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핸드폰과 여러분의 일을 연결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토마스 프레레의 시간입니다. 2030년 25개 일자리 달린다. 5년 남았습니다. 25개. 그죠? 또 이 사람은 세계적인 미래 한국도 많이 왔어요. 평생 직업을 10개 정도 바꿀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대학의 절반이 살아야 되는데 그 대학을 없애버리는 촉매 역할을 사우스코리아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 소비자가 주는 거 아니에요. 학생 수가 주는 거 아니에요. 인구가 점점 주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는 또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또 MIT에서는 이렇게 세계 인구가 증가할 것이고 인구가 도시화할 것이다. 우리는 인구 증가가 딴 데 되는데 우리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2030년에 도전받는 정규직. 이게 정부 자료예요. 2030년 약 4,400개 직업군 중에서 약 85%가 위험하다고 나왔어요. 대학교에서 볼까요? 40%가 위험한 거예요. 이것은 2020년, 2025년, 2030년이에요. 올해까지는 그렇게 버틸만 한데 5년 뒤에는 한 60%가 위험하죠. 대학교 수 100명 중에서 60명은 미안하지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년보장 머리에서 안 갈까요? 누구 세금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이런 것이 모순이 시작되는 출발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아도 젊은 사람한테 정말 미안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볼까요? 사회복지사, 기자, 논설위원, 영양사, 약사, 한약사, 의사도 있어요. 지금 의사가 지금 대폭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진단, 처방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10년 더 가면 2040년 영국의 마이클 로스건 교수는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2030년 현재 직업의 47%가 확실하게 사라진다. 이게 너무 놀라워서 유튜브가 아니에요. 우리 공영방송인 KBS의 명령만에게 방영됐던 화면 캡처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라진 직종을 봅시다.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인, 요리사, 회계사, 의사, 판사, 변호사, 보험업자, 교사 및 대학교 교수, 이런 직업들이 15년 뒤에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험도가 높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회계사 볼게요. 여기 회계사에 있죠. 회계사는 인공지능을 잘 다루는 회계사가 사라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반복적이고 루틴적이고 분석적이고 통계되는 것들은 인공지능에 맡기고 나는 거기에 대한 커리큘럼을 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한편 인구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경제를 유지하려면 55만 명을 되는데 매년 태어나는 게, 근데 놀랍게도 딱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부터 다운되고 있어요. 100만 시대였거든요.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항상 보이다시피. 근데 떨어져갖고 이제 23만 명. 작년에 잠깐 반등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 이제 좀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저거 기여한 세종시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공무원들 많잖아요. 힘다는 건 난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새로 되는 사람들 나오니까. 네. 이거 그래프로 해보면 이래요. 위험 지대가 55만 명이죠. 2005년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활동한 시대 때에는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게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2005년 되면 몇 살인가요? 20살이요. 네? 20살. 얼마 안 남았죠. 20살 되면 이제 사회 나올 거예요. 이제 25쯤 되면, 그죠? 2030년 되게 되면 나왔는데 이제 세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골치 아파진 거죠. 그죠? 불안한 사람 많고. 제가 국회 심포지엄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오래전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의 위기는 인디케이터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얘기해요. 지금 그게 쏙 돌았어요. 60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1000만 명이 될 때에, 그때가 한국이 큰 위기가 오니까 그 전에 빨리 정책을 맡게 된다 그래서 오지 않나 검색해봤어요. 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 이슈 막 이런 동안에 묻혀 넘어갔더라고. 2024년 작년에 65세 이상이 1000만이 넘었어요. 60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은 앞에 계신 우리 신재대 분들이 너무 죄송한 일이지만 세금 좀 많이 내주세요. 우리 요즘 부양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바꿔야 돼요. 저부터라도 제가 받는 받게 될 연금이나 이런 데서 주요 우선 합의를 하고 싶어요. 나 80%만 받을게.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자녀들한테 세금 많이 내지 마라. 이런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근데 지금 정치인들은 그게 아니죠. 그냥 작년에 30만 원 받아서 50만 원 드릴게요. 그거 다 세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기업도 힘들어하는데. 자, 한편 기업의 가치를 얘기해보고, 여러분들이 혹시 다 기업인들이니까 이 두 개를 놓고 보라는 비슷한 시기에 인수합병 회사가 있어요. 하나는 아시아나, 대한항공에 인수되었는데, 아시아나 한때 아시아지수 서비스 평점에서 1, 2등 다투게 됐어요. 싱가포르랑 함께. 근데 코로나는 복병을 만나가지고 어려워서 팔리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오래된 영업력도 있고, 정말 잘 풀렸는데 내부 직원도 있고, 영업 이력과 건물, 비행기가 있어요. 자산이. 팔린 금액 2조 4천억. 또 하는 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은 우아 정밀들인데요. 자체 건물도 없고 나머지 건물을 빌렸어요. 독일에서 팔린 것이 얼마냐면 7조 6천억이에요. 근데 우아 정밀이 뭐야? 손들만에 그 회사를 만든 서비스가 배달 인증이에요. 스마트폰에 구현할 수 있으면 확장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를 인수한 대한항공이 예를 든 거예요. 브라질 노선이 없었는데 만든다 할 때는 브라질 말투, 포르투갈 말 쓰는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요리사 고용해야 되고, 경비도 고용해야 되고, 건물도 줘야 되고, 비행기 타고 그래야 되잖아요. 얘네들은 언어폰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스마트폰은 확장성이 다양하게 적용한다는 것이죠. 기업의 수명은 줄고 있고 인간의 수명이 는다는 것이 큰 문제이죠.
2030년 기대 수명이 150세래요. 어떻게 나왔죠? 150세라고.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사람이 많이 나왔죠. 100년 나왔어.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풀만 하면 정부에서 오라고 해서 뭐 주사 맞으라고 뭐 고쳐주고 막 이러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우리 코로나 때 많이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전 같았으면 지금 아프리카에서 코로나로 많이 죽었듯이 우리는 정부가 살려주잖아요. 갑자기 맞으라 해요. 물론 그것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코로나 합병증으로. 하지만 탄산이 더 많거든. 우리는.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죠. 감기 막 돌면 보건소에 나오잖아요. 어르신 빨리 가서 감기 예방제 맞으세요. 공짜예요. 그것도. 그렇죠? 그러면 수명이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네, 한편 우리가 이렇게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에 크게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3차 산업혁명 시대 때 리더들, 이런 분들이죠. 제그웨치라든가 이런 분들 무식하죠. 그리고 길게 보고 생각하는 게 결정을 했죠. 학력을 중시했어요. 그리고 MBA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맞지가 않아라는 거죠.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4차 산업혁명 때는 3인 1색이었는데 4인 4색이 됐어요. 각자 자랑을 더 잘해야 돼요. 네가 그림 잘 그리니 더 잘 그려라. 네가 글을 잘 쓰니 더 잘 그려라. 네가 코딩을 잘하니 더 잘해라. 못하는 거 해요. 하지 말고. 그렇죠? 이거 4차 산업혁명을 그대로 우리 정부기관에 적용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강력한 정부가 탄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어제까지 농림농업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전화해보면 저 정성부로 왔어요. 그러고 있어요. 정석이다 전화해보면 오늘 해양성부 왔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지? 전문성이 결여되면 그 조직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정보 관련해서는 이 시대의 사고방식이죠. 이제는 자랑을 더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분야에서고 제대로 배우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를 했는데 갑자기 저 세탁기에서 하세요 그러면 많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건설자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지금. 왜 그랬죠? 비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거 말이 안 돼요. 비리하면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옮긴다고 비리 안 하나? 다 따라들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제 주변에서 친구들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의사보고서 하려고 하는데, 야, 이거 괜찮아. 이거 그냥 업체에 사주는 거야. 업체가 그 공무원인데, 업체가 와서 돈 내고 하더라고. 왜 그러냐, 이거. 내가 한 번 해주면 돼. 뭐 이렇게, 뭔지 아시죠? 네. 표시한 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기업인으로서. 자,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봅니다. 브랜딩과 홍보 마케팅에서 전략을 세워주겠어요. 그래서 아까 유료번호 물어봤는데 한 번쯤은 챗GPT를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하이퍼 클로버 X를 하면 좋겠어요. 네이버 검색창 보세요.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해서 하이퍼 클로버 검색해보세요. 하이퍼 클로버. 이건 이제 한글화에 최적화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하이퍼 클로버. 선생님이 하면 제가 다 통과하시고, 왜냐면 우리 신세대니까. 신세대는 다 했을 거야. 있죠? 네, 메뉴 클로버 누르세요. 가운데 시작하기. 다 동의, 전체 동의. 네, 그리고 여기서 동의. 그렇지, 잘, 다음 누른 다음에 여기서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본 거예요. 써보세요. 동국대학교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줘. 그럼 내가 딱 해줘요. 근데 그것을 챗GPT한테 물어본 걸 복사해 와서 한국 시청에 맞게 해주면 한국 시청에 맞게 해준다는 거예요. 보일 건데. 이거 무료예요, 무료. 이거 눌러요. 이렇게 얘가 순식간에 주르륵 올라오죠. 그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브랜딩하거나 홍보 마케팅 여러분 하시는 일이 다 있잖아요. 요 챗GPT만 하지 말고 하이퍼클로버하고 코파일럿하고 다 하면서 나에게 최대의 것이 뭔지 찾아가는 훈련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건 내가 답해준 거야. 네가 한번 답해봐. 그러면
지네끼리 딱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취향을 알게 돼요. 왜냐면 지금 네이버 선생님 들어가신 것은 네이버에 아이디 들어간 거거든요. 내가 질문할 때 답하면 다르게 답을 해요. 바로 나오네요. 네. 양성기 교수님. 이거 봐요. 빨리 저딴 같은 거 들어가지 말고. 네. 그래서 한국 시제는 얘가 제일 정확해요. 그리고 채찍질은 몰라 아는 척해요. 경주에 뭐 3박 4일로 놀러 가려고 그래. 핫한 플레이스를 소개해주고 음식 소개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음식이 망했는데 그걸 소개해줘요. 근데 네이버는 어떻게 되죠? 폐업 신고 이런 것을 다 정보로 박아가지고 영업하는 것만 알려주죠. 그 네이버는 할 것은 뭘 보냐면 보는 것이 네이버 검색기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죠. 지식인 공부하고요. 블로그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밴드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한 각종 뉴스들 그 다음에 카페 그 다음에 쇼핑 정보 네이버 쇼핑하고 있잖아요. 네이버 지도 정보 이런 걸 다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만큼 제일 정확해요. 하이퍼클럽에서 한번 사용해보자 이런 이야기고요. 브랜드 마케팅 할 때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스텔리언? 뭐 하는데요? 대표님은? 네? 핀테크 좋아요. 그럼 핀테크 회사를 진짜 너무 나중에 만나는 게 우리 양식이고 핀테크 너무 좋아해요. 네. 핀테크 회사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블록체인 베이스고 그러면 소개를 해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누구한테인가? 그쵸? 그런 거 할 때 본인에 대한 이 정보를 딱 주고 나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소개를 보내죠. 그럼 얘가 쫙 써줘요. 또 질문하죠. 야, 이 부분 틀려. 또 걔네도. 그리고 여기 또 복사 찌익하여 넘겨요. 야, 하이퍼클럽에서 얘기했는데 야, 빠지고 있는지 봐줘. 핀테크는 미국이 많거든, 자료가. 그러니까 양 대표님은 이런 거 더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복사해요. 또 코파일에서 가져와요. 야, 요건 하이퍼클럽에서와 그 다음에 챗GPT 했는데 코파일러 너는 마이크로소프트잖아. 모든 정보를 많이 보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 객관시켜가지고 한번 설명을 착착착 해줘요. 이렇게 넘어가다 하다 보면 무료인데도 유료로도 정말 쓸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런 얘기고요. 인공지능은 시간과 감정을 저격해주는 브레이닝 파트너이고 지금 안 쓰면 나고 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요건 찍어주실래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탐난다는 시간을 보고 있는데 원래 깨질 것 같아요. 공간이 너무 많아. 그죠? 네. 이 각각에 대해서 뭐 코딩 할 때 이걸 봐야 되고 뭐 이미지 만들 때 저걸 해야 되고 미드들만 하면 변전할 게 딴 것도 많고 그 각각 특색이 있더라고요. 디테일에 있어서 어떤 꽃을 잘 그리는 놈이 있고 어떤 그냥 범용으로 잘하는 어떤 만화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밑으로 있는데 그래서 이제 10대 처음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오류가 너무 많이 난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그 이유는 뭐냐면 버벅거리는 거예요. 그 CPU 쓰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림은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잖아요. 이것을 만화코로 그려줘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림을 그리려면 이 이미지 예술을 쓰는 거예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얘를 씁니다. 그러면 아까 같은 영상이 참 멋지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되겠고 브랜딩에서는 결국 기업과 감정 신뢰이기 때문에 이걸 잘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은 특히 리드 전이 이거는 내가 실수를 못해요. 리드 전이 써보신 분? 그러면 선생님은 아직 안 쳤대. 이거 말씀드려요. 잠깐만. 요분 이제 따라할게요. 요분한테 배우세요. 리드 전이. 젊은 사람한테 가르쳐야 돼. 리드 전이는 그림을 잘 그려요. 나중에 제 번호 따가지고 우리 사무실분들 알려드릴게요. 공짜로. 왜냐면 젊은 사람 빨리 배워요. 그래서 자기의 그 홍보를 알리려고 할 때 미디어 이미지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딱 포스터 같은 거 만들면 감쪽 같아요. 두 번째는 캔바 인공지능이 있어요. 캔바. CANVA. 전에 이제 인공지능 없이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캔바와 미드저니 이 두 개를 이용하면 포스터 같은 거 완벽하게 잘 만들어줘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챗GPT와 클로바이스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내가 원하는 좋은 문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협업을 해요. 협업.
처음에 이렇게 이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30대 여성을 위한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를 홍보하려고 하는데 감독문을 임팩트에서 써줘. 라고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챗GPT한테. 찍 복사하고 그 다음에 코파일럿한테 물어봤어요. 찍 복사한 다음에 얘한테 붙였어요. 콜로바이스한테 찍 붙여서 야 이것은 하이퍼콜로바이스가 답한 거야.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코파일럿이 답한 거야. 너는 한국말 잘하잖아. 네가 챗GPT보다도 한국어를 65개나 공부했다며 띄워주는 거지 이제. 그러면 한국인에 맞게끔 한국의 실제에 맞게 제 작성해요.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를 알아보셨군요. 딱 그러니 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LA 그 두 개를 잘 비교 분석해가지고 미국제는 딱 빼버리고 거래량이 없는 한국제를 딱 넣어가지고 딱 만들어주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화장품 게 없는 거 어떻게 만드세요? 그래갖고 보여줬더니 얘가 그렇게 똑똑하는 거. 그 어깨 있는 사람을 혀를 칠장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인공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자, 그래서 이제 글 쓰는 거 있죠. 글. 저 같은 경우에 블로그 글 쓸 때 고전을 많이 써요. 오늘도 제가 글 썼는데 그걸 보고서 막 노래가 들어오고 놀라운 거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아이폰 쓰시는 아이폰? 아이폰에 자동 통역이 있는 거 같아요? 저 몰랐어요. 독일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이 블로그를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 중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널 협업을 하시고 연락이 와요. 네가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그런 질문하는 거 이상하게 이해가 질문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대요.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그러니까 정말 몰랐단다 했더니 야 아이폰에 위에 검색해보고 누르고 번역이 돼. 진짜 눌러봤더니 딱 되더라. 한국어로 썼지만 그러니까 이미지에 있는 글자를 못 읽어요.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은 독일말도 이거 이해하는 나오면 회의를 한 거예요. 인공지능 덕분에 한글도 이제 뜰 수 있어요. 러시아에도 연락이 왔고 방콕도 그렇게 해서 오는 것들이 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은 보조가 아니라 돈으로 보는 사고방식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이건 제가 실제 한 사례예요. 이미지는 그려져. 그래갖고 이제 그린 거야 이렇게. 이거 사람이 진짜 사람 아니에요? 인간이 그린 그림이에요. 대구에 있는 한식 대첩의 최종 우승 그 가게를 제 아는 형님이 하세요. 김수신 회장님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딱 해줬더니 너무 멋지다 막 그런 거죠. 요거 그림 요거 만드는데 정확히 30초 걸렸어요. 그동안에 그거를 돈을 많기 때문에 디자인은 지금 막 그랬었는데 그걸 다 듣고 나서 그걸 딱 글자 쓰는 게 일단 딱 치니까 나오신 거예요. 이렇게. 인공지능은 우리가 생각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블로그를 쓰기 위해서 한식 대첩에서 최종 우승을 한 대구에 있는 용지공연 식당을 홍보하려고 해. 멋진 이미지 한 장을 그려주고 네이버 블로그 홍보할 거니까 검색에 잘 되는 제목을 하나 골라줘. 내용은 2,000자 정도 써주고 검색이 잘 되는 태그를 7개 추천해줘. 따라라 써주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것이 챗GPT에 쓴 거예요. 그래갖고 보니까 그 형님은 산만해서 뭔지 모르겠대요. 근데 이거는 미국적으로 맞는 거예요. 영어를 갖다가 그냥 한글로만 해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요약을 딱 해서 매장 선거. 그래서 이게 하이퍼클로바이스의 매력이에요. 처음부터 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답을 했어. 너 한국진 시점에 맞게 해줘. 그러니까 딱 만들어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인공지능을 넘나들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챗GPT와 클로바이스에 보게 되면 제목도 달라요. 제목 챗GPT 한식 대첩 최종 우승 맛집 대구전도 한식의 자존심 용지공을 가다. 그런데 클로바이스는 네이버 거잖아요. 네이버 공개 잘 되는 말을 딱 골라주는 거예요. 한식 대첩 우승의 자존심 대구의 숨은 보석 용지공을 만나다. 틀리죠? 네. 그럼 네이버에서 이걸 안 찍어도 이걸 찍어준다는 거죠. 이 검색어도 순서가 있거든요. 순서. 얘는 한식 대첩 크게 받아요. 그런데 네이버는 그 가게 이름 용지공을 먼저 봤죠. 그 한식 대첩 없어요.
한식, 대책, 우수나. 그러니까 한국식 사방식이 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시켰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인공지능 채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둘씩 나가면 되겠다는 거. 이제 노하우. 노하우보다 중요한 것은 노우예요. 오늘은 제가 몇 가지 알려드렸어요. 이미지 만들 때 캔바, 그래서 미드 정리를 하면 되겠다. 그리고 저거 꼭 찾아오세요. 알려드릴게요. 미리트는 알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시간이 걸려서 그래, 이거. 네. 아시면 좋겠고. 노웨어. 그죠? 오늘 노웨어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하이퍼플로우가 엑셀도 소개해줬어요. 그런데 웨어 같은 게 돈 받을 거예요. 그죠? 우리 네이버 가는 게 한 20불 받죠? 아니면 챗GPT. 그죠? 그 정도 받아도 통상없는 내용이래요. 근데 공짜로 해줘요.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럼 해야 그래서 노웨어 분명했고요. 스마트폰이 신인류의 편견을 가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갖다가 카톡을 보거나 유튜브 보는 시간이 많다면 줄여주세요.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들을 자꾸 활용해서 생각을 확장해야 돼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는 더 똑똑하게 나에게 답을 해줄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성공. 우리가 보통 성공한다. 어쩌 성공을 위해서한다. 근데 성공은 마술 안 해요. 눈썹은 아니죠. 집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플로우에서도 한번 집중해서 써보자고요. 챗GPT도 집중해서 써보자고요. 질문하는 거에 따라 답이 나와요. 그리고 가능하면 둘씩, 셋씩 페어링 해가지고 짜맞추고 똑같은 상황을 질문을 좀 다르게 해서 어떻게 결과 나오는지 하나 보면 그 질문의 기술이죠. 이제는 검색의 기술이 아니라 질문의 기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도 써요, 이제는. 그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미래. 미래는 어떤 사람들이 것일까요? 아름답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미래는 어두울 거야. 직업도 어떠냐면, 에이, 술이나 마시자. 그러지 말자고요. 네, 오늘 저녁에 이제 여러분들끼리 이제 워크숍 할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양기영 선생님께서는 바로 알려줘야 되겠죠. 아는 범위 내에서. 미래 좀만 빼, 머리가 따라올 테니까. 네,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우리 모임이 되는 제가 여러 시험을 가보지만 여기 시험 이렇게 알차게 하는 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가보면 반 정도 안 와있는 데도 있어요. 돈만 걸어놓고 안 오고 여기 보니까 다 와 있더라고요. 혹시 뭐 늦게 오면 때립니까? 손가락? 아니잖아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한 마리가 늦었는데 그분은 너무 죄송해서 고개 숙이고 들어요. 야, 이런 데가 다 있네. 딴 데는 당연히 들어오고 이렇게. 그것도 감탄해버려. 네. 근데 여기는 정말 학교 분위기 좋아요. 네. 자, 성공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그쵸? 성공을 하는 것은 결국 계속하는 용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일을 위해서 블로그를 썼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인공지능 하나여서 블로그를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보세요. 해봐야죠. 저는 이 블로그를 한 20년 쓰면서 블로그 때문에 여행도 공짜로 다니고요. 취업도 공짜로. 돈도 벌고 강의를 주고 그래요. 현대자동차 그룹은 인맥을 한 게 아니라 거기 강의하려면 인맥이 굉장히 쨍쨍해야 돼요. 근데 블로그 검색으로 저한테 온 거예요. 저 경쟁자는 그 유명한 S대, K대 이런 데였거든요. 현직 교수, 유명한 교수들. 그런데 그 강의를 주는 그곳에서의 주는 내용을 현직 교수들은 뭐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식을 해야 되는데 저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바로바로 탁 하니까 진행반에 딱 맞으고 좋네. 그래서 반응 좋았어요. 네. 이해하시죠? 교수님들 특징 아니잖아요. 이게 학교 사람들은 조금만 배워야 내가 하고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시야를 다르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내일 시야에 일하는 게 오늘 의식이죠. 의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공지능 잘 쓸 수 있어요. 의식하지 마세요. 우리 김성용 선생님께서 앞으로 한 3개월 뒤에 멋지게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것을 인공지능 도발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실화예요, 실화. 실패는 교훈이죠. 그리고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혹시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위기입니다. 초기 얘기했듯이.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물러나지 말자는 거죠. 자, 이제 흥씨 한번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그림을 제가 마지막에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독일 사람이에요. 실험을 했어요. 실험. 이제 선생님이 보니까 학교를 운동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밀검들이 굉장히 길어요. 우리 자연농은 그러니까 더 긴 거 있다 상상해봐요. 한 10m 되는 게 있다. 그럼 여기 축구볼 탁 치면 밑으로 쭉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이 좀 흘러야 돼. 약간 거기 내려가 공을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무중력 상태는 못 잡아요. 무중력 상태에서는 옷이나 깃털이나 떨어지는 게 똑같아요. 여기는 중력 상태에 있죠. 무거운 게 못이 먼저 떨어지죠. 공이 무거워요? 선생님이 무거워요? 그렇죠. 무거우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실험으로 보여줬어요. 이 사람이. 보겠습니다.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당연히 저걸 못 잡겠다 했는데, 자, 못 잡을 것 같았는데, 달려가서 잡아요. 그리고 걱정, 근심을 차버리는 겁니다. 네. 인터뷰를 했는데, 어땠어요? 배가 뜨거웠다는 거죠. 그 내려가는 데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걸 잡으려고. 사자가 못 잡잖아요. 그것만 좀 참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배우거나 도전하는 것이 배가 뜨거운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견뎌내시고 이제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영역에서 멋진 결과를 이루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